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5월 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경제브리핑 팟빵 순위 보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순위가 너무 낮아서? 그렇죠. 저희 오늘 순위가 70이더라고요. 진짜 좀 낯설다 이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네. 자초지종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가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외국 서버를 썼는데 하필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연동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팟빵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플레이가 전혀 안 됐었잖아요. 네. 단지 들을 수 있는 곳은 사운드 클라우드에 직접 접속해서 듣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베이컨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잖아. 네. 다행히도 오후 6시 이후로 들어주신 분이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72건을 기록을 했고 다시 한번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 재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사과를 드리고요. 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 아예 이참에 저희가 돈을 좀 쓰더라도 팟빵 서버로 옮기자. 또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연동이 안 돼 버리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거금을 들여서 저희 나름대로는 좀 거금이었죠. 네. 그 돈을 들여서 이전을 했고요. 오늘 방송 나갈 때쯤이면 이전 작업이 아마 끝났을 것 같습니다. 팟빵 측에서도요.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애청자가 워낙 많고 또 충성도 높으신 애청자들도 항의를 여러 번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거를 빨리 이전을 시켜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약속 시간보다는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네. 빠른 작업으로 이전 작업을 끝내주시는 것 같아요. 새삼 느끼죠. 청취자분들의 권력 막강하구나. 팟빵을 움직이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저는 요번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조금 자만한 게 아니었나. 왜냐면 저희 순위가 요즘 상당히 잘 나왔었잖아요. 둘이 하는 것 치고는 너무 높았어. 20위. 아주 기본으로 깔고 지나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한 70위대로 떨어져 보니 이것도 혹시 하늘에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다시 초심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다시 초심을 가지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들으시는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좋은 내용, 충실한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도 한번 했었죠. 네. 1년 반 전과 같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기대해 주십시오. 제로시대. 산업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은 부채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영 상식은 이미 파괴되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로시대. 호황기를 기다리지 마라. 호황기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만 합니다. 국내 프리미엄 경영 전문 매거진 동아 비즈니스 리뷰 김남국 편집장이 전하는 새로운 생존 공식은 제로시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북스에서 출간된 제로시대는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입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요즘 옥시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피해자 가족 모임에서요. 이번에는 옥시가 실험을 의뢰한 대학 있잖아요. 두 군데더라고요. 그렇죠. 서울대랑 호서대. 예. 여기 연구진에 중징계를 요구했어요. 이거 잘한 것 같아. 이거 해야죠. 왜냐면요. 이 실험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 가족 측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 실험을 행한 연구진들은 쉽게 말해서 옥시 측으로부터 뭔가 혜택을 얻고서 그 대가로 이 잘못된 실험, 조작된 실험인 걸 뻔히 알면서도 이거를 검찰 수사에 유리하게 쓸 수 있도록 결과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연구진은 그거를 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학자적 양심을 완전히 버린 행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학계에서도 중징계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거는 사실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번 거는 생명을 놓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실험이었잖아. 그러니까 목숨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관행이라고 말씀드린 건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제품이 다이어트에 좋다. 또 커피가 몸에 좋다 나쁘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최소한 그래도 생명을 놓고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얘네는 이번에 너무했어. 맞아요. 중징계 받아야겠죠? 아무튼 그 피해자 모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옥시에게 연구 용역을 받은 이들 연구진들이 보고서를 은폐,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사측의 잘못된 행태를 알고도 묵인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연구 중간중간에 별도의 자문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게임 끝났죠, 이 정도면. 그러네요. 아무튼 옥시와 같은 이런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면 안 될 테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학자적 양심 버린 분들 확실하게 벌을 받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살인 미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색탕물을 맡겼다가 옷이 망가지는 경우 의외로 많죠. 있죠. 저도 제 와이프가 옷을 맡겼었는데 하얀색 파카였거든요. 예. 근데 일부분이 누렇게 돼서 왔어. 그래가지고 세탁소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물어봤더니만 세탁소 측에서는 이게 원래 그랬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거가 안 된대. 어쩔 수 없이 또 싸울 수도 없고 와이프는 그냥 수긍하고 가지고 왔더라고. 만약 제가 갔었으면 대판 싸웠을 텐데 말이야. 네. 아무튼 저희와 같은 사례가 생각보다 많나 보더라고요. 오늘 소비자원이 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어요.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세탁물 손상 민원 무려 1920건인데요. 이거를 다 분석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제조업체 과실이 33.5%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그 다음이 세탁업자의 과실은 23.7%고요. 의외로 소비자 과실도 생각보다 많네요. 우리도 소비자 과실이었나? 아무튼 22.4%가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하자 확인 불가. 이거 누가 과실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예. 이것도 13.1%에 달한다고 하네요. 일단 제조업체의 과실 어떤 거가 있었는지 살펴보면요. 접착 불량을 비롯해 가공 및 소재 불량, 취급 표시 오기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해요. 취급 표시는 그런 거죠. 옷을 우리가 보면은요, 세탁법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드라이 클리닝만 해야 된다. 물 세탁도 가능하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잘못 적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제대로 적었는데도 세탁업자가 이걸 잘못 보고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되는데 물 세탁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세탁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느냐 봤더니만 역시 양복류가 가장 많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양복을 가장 많이 맡기기 때문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발류. 요즘 신발도 세탁소에 맡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리고 피혁 제품 이런 순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세탁 피해가 발생됐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일단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49%밖에 안 됐대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겠어요? 소송까지 갔다는 얘기인 거지. 분란이 생겼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같은 섬유로 만든 옷인데, 그러니까 동일 브랜드의 같은 옷입니다. 근데 외국에서 팔리는 옷 같은 경우는 물 세탁 또는 세탁기도 가능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국내에는 똑같은 옷인데도 물 세탁도 안 되고 세탁기도 안 되고 이렇게 써 있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옷을 어떻게 빨라는 얘기예요? 같은 옷인데 외국용 그리고 내수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제조사들이요, 자신들의 세탁에 의한 옷 손상에 대한 변상 이거를 기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세탁 표시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국내 소비자들을 호구로 만들어버리는 거네. 그런 거죠. 다음 소식입니다. 어린이날 다음 날이 어쨌건 공휴일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4일 쭉 쉴 수 있게 됐는데 오늘 행정자치부에서요, 이 연휴 기간에 전국 전통시장, 재래시장 있잖아요.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5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는 영천시장 유명하죠. 저희 아버지 집 근처에 있는 시장이죠.
부산도 자갈치 시장. 이건 뭐 거의 전국구 시장이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요, 최대 2시간까지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122개 전통시장 주차가 허용이 된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어디에 주차가 가능한지 이거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행자부 홈페이지, 그리고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그리고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행자부 홈페이지는요, 따따따.moi.go.kr, 정책 브리핑은요, 따따따.korea.kr입니다. 근데 걱정이 하나 돼요. 어떤 걱정이요? 전통시장에 주변 도로에 주차를 해도 된다. 그러면 차가 왔다 갔다 하기가 더 불편해지지 않을까? 완전 주차장 될 거 아니야. 아이, 그렇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전통시장 마트랑 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인데 뭐 이렇게 주차 허용해주면 아무래도 가는 사람은 그나마 좀 늘어날 것이고 뭐 이 정도 불편은 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보통 가게를 하나 새로 얻으려면 가장 걱정되는 게 권리금 얼마나 줘야 될까? 네. 이 권리금이 공식적으로 안 줘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안 주면은 얻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는 그런 비용인데 이 권리금에 대한 조사가 나왔네요. 서울과 6대 광역시 상가의 평균 권리금이요. 얼마인 줄 아세요? 4,574만 원. 너무 비싸지 않아요? 이 권리금은 진짜 운이 좋아서 나중에 가게를 뺄 때 받으면 다행인 거고, 새로 가게를 얻는 사람이 그 돈 못 줘 이러면 못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 치고는 너무 큰데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업종에서 이렇게 권리금을 많이 받느냐 찾아봤더니 1위는요. 숙박 음식점. 여기가 5,531만 원으로 가장 많이 받고 있대요. 네. 이 내용은요.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서울과 6대 광역시 5대 업종 내 표본 8,000개를 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거에 따르면 권리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전체의 33.2%로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 사이도 21.6%로 상당수를 차지했고요. 놀라운 것은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도 6.5%, 예. 2억 원 이상을 받는 그런 경우도 2.6%나 된대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내가 알아봤더니 제일 싼 게 1억이던데?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전국 평균이죠. 전국 평균. 그러니까요. 예. 서울은 실제로 권리금 1억, 2억 우습죠. 그런데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하시죠. 권리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쵸. 일단 권리금 없는 가게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마케팅 비용을 엄청 쏟아부어서 가게를 키워놓고 권리금만 받고 다시 또 팔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 꼭 이 얘기 하잖아. 인테리어비 엄청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나중에 그 가게 권리금 엄청 들이고 얻으신 분들은 그만큼 마케팅비 쏟아붓지 않으면 그 전만큼 매출이 오르지가 않죠. 그렇죠. 망하기 딱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계속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폭탄 돌리기 아니에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애플 맥 사용자가 늘면서요. 윈도우 점유율 90%가 붕괴됐습니다. 아직도 90% 이상이었어요? 그런가 봐요. 웹 트래픽 분석 업체 넷 애플리케이션스가요. 오늘 자료를 공개했는데 윈도우 PC 온라인 접속자 점유율이 89.2%로 나타났대요. 와, 90%를 살짝 밑돈 거네. 네, 근데 2007년 이 업체가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이후로 처음이라는 거예요. 오호. 그러니까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10년 만에. 당시만 해도 맥 점유율이요 3%밖에 안 됐대요.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9.2%까지 늘어난 거죠. 와. 1분기 맥 판매량을 보니까요 400만 대인데 전년에 비해서 50만 대가 줄은 거예요. 그런데 전체 PC 판매량이 더 크게 줄어서 오히려 점유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어떤 맥 제품들이 많이 팔린 거예요? 12인치 맥북을 가장 선호했고요. 이 맥북을 보시면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 그렇죠. 얄쌍하고, 그죠? 보통 PC는 산다고 하는데 맥 사신 분들은 꼭 장만한다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네. 이게 자동차 같이 이제 소중한 물건이란 얘기인 거지. 그리고 왠지는 모르겠어요. 스타벅스나 이런 커피숍 보면요. 유리창 바로 앞에 있는 그 자리들 있잖아. 아, 밖에서도 보이는. 그렇죠. 거기에는 꼭 맥 쓰는 분들이 앉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지나갈 때마다 사과 마크가 다 보이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 스티커만 사과 붙인 거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네. 네. 아, 그리고 애플이 요즘 윈도우 PC를 교체하는 분들에게 $270씩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 윈도우 PC 쓰다가 이제부터 맥 쓰겠다 하면 예, $270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30만 원? 그렇죠? 그 정도 깎아주는 거네요? 예,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맥을 쓰고 싶어도 이 환경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일단 공공기관 사이트 이런 데 우리는 본의 아니게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등본을 떼든 우리처럼 사업자가 있으면은 그죠? 매달 세금 계산서 끊어야 되고 이러면 공공기관 사이트를 안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국내 공공기관 이런 데는 아직도 윈도우 10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데가 많다고 그래요? 그렇죠. 윈도우 10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브라우저, 엣지 이거 하면 엣지 사용할 수 없는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네. 여전히 윈도우 7에 최적화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맥은 고사하고 윈도우 10마저 쓰기가 어려운 곳이죠. 속보입니다. 남들이 하지 말라는 일탈 행동에 사실은 수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국의 말 안 듣는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박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죠? 네, 한 심리학자의 책에 따르면 욕을 하면 통증을 덜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방이 지저분하면 창의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창의성도 올라가고 청소도 안 하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을 빌미로 너무 오래 청소를 하지 않으면 등짝 스매싱을 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적당한 술은 심장 질환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캬, 전국의 애주가들이 기뻐할 만한 연구 결과네요. 그 외에도 섹스, 욕, 과속운전, 게으름, 낙서와 같은 일탈 행동의 장점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왜 위험한 것에 끌리는가? 이 책을 읽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 세상에서 가장 삐딱한 심리학 우리는 왜 위험한 것에 끌리는가 였습니다. 도서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어제에 이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어제 얘기 드린 대로 어린이와 부모님들 안전을 지킬 수 있는 IT 제품들, 서비스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조교기, 공기청정기 알아보고 살아야 될 부분이 있다 방송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 지인이 연락이 왔어. 진작 알려주지. 자기 공기청정기가 면적과 관련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야. 아, 그분은 벌써 샀군요. 그래서 좀 혼났습니다. 빨리 방송하지. 아무튼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할 얘기를 까먹었어요. 일단 질문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할게요. 1년 중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 언제일까요? 5월? 아니, 그렇게 쉽게 맞추면 재미없잖아. 왜냐면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니까 나들이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미아 사고 있잖아요. 미아 발생. 이런 것도 에버랜드라든지 롯데월드 이런 데 가보면 맨날 방송 나오잖아요. 꼭 요 기간에만 유독. 그렇죠. 예. 좀 쉽게 맞춰서 재미가 없는데 실은 저는 이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보통 눈이 내려가지고 길이 미끄러운 경우가 많은 1, 2월 달 이때 네. 교통사고들 많잖아요. 대형 사고 많고 또 장마철 이때도 빗길 과속사고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도 가장 많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월에 발생한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가요. 10.9%로 가장 많대요. 그러니까 박 PD 얘기가 맞는 거예요. 예. 아까 얘기 드렸듯이 날이 따뜻해지니까 야외 활동도 많고 또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5월에 행사가 너무나 많잖아. 네. 제가 찾아봤거든요. 일단 5일이 어린이날이에요. 그리고 8일 어버이날. 여기까지 보통 다 알고 계실 테고 14일이 부처님 오신 날. 어. 그리고 그날이
로즈데이라고 또 있어요. 이거는 처음 들어보네요. 거기다가 15일 날은 스승의 날이잖아요. 아하. 그리고 바로 다음 16일 날은 성년의 날. 그리고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21일 날. 이 날이 부부의 날이래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뜨거운 밤을 보내야 되는 그런 날이래요. 아무튼 한 달 내내 이렇게 행사들이 많으니까 차 타고 많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당연히 교통사고나 이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을 테고, 그러면 이런 5월 우리 소중한 자녀들 어떻게 지켜야 될까? 지금부터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린 자녀가 있으시면 손목에 안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대요. 뭐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 키즈폰. 네. 키즈폰을 채워놓으면요,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실은 저희 애들도 키즈폰을 채워놨는데 너무 좋아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어디서 띄워놓는 거 제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어. 네. 거기다가 예전에 전격 제트 작전 있죠. 키트. 전격 제트 작전의 주인공이 키트 지금 당장 와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우리 애들이 그거 흉내낸다고. 그게 손목 시계 형태거든요. 이걸로 바로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거기다가 엄마 돼 있는 데를 누르고 엄마 빨리 와줘 하면은 이제 엄마가 쫓아가는 거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가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KT에서 최근에 라인 키즈폰을 내놨대요. 이거는 아까 얘기대로 음성 통화가 가능해요. 엄마 빨리 와줘, 아빠 빨리 와줘, 이게 되는 거고, 또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라인 키즈폰 내에 내장된 가속도, 자이로 센스, 그 다음에 GPS, 거기다가 와이파이까지 활용해가지고요, 아주 정밀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라인 키즈폰 차고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우리 애가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애가 다니는 경로까지 알 수가 있고, 게다가 부모가 자신의 스마트폰 앱에 안심존을 설정할 수가 있대요. 예를 들어 학교, 그 다음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이 위치를 정해놓고 이 위치를 벗어난다, 바로 부모님 스마트폰에 알람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빠가 회사에 있거나 엄마가 잠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에도 아이의 위치를 바로 알 수가 있겠군요. 실시간으로. 그렇죠. 게다가 애들이 아직 너무 어려서 자판이나 이런 거 제대로 누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음성 인식이 된대. 그래서 애가 라인 키즈폰에 대고 엄마 빨리 와줘 말을 하면 그게 문자로 자동으로 변환돼서 엄마한테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호. SKT에서는요, T 키즈폰 준 2를 내놨대요. 이것도 라인 키즈폰이랑 비슷하게 음성 통화도 당연히 되고요, 실시간 위치 확인도 되고요, 또 자녀가 통화할 수 있는 대상을 부모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뭐 고모, 삼촌, 이모, 뭐 이런 분들, 부모가 알 수 있는 분들만 통화 대상 목록에 넣어놓으면요, 그 이외 사람은 이 자녀 폰으로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전화가 와도 걸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모를 스팸이라든지 또 애들 유혹하는 네. 그런 전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미리미리 다 차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라인 키즈폰에서도 돼요. 그리고 T 키즈폰 준2에서는요, 전용 메신저가 있대요. 이거 이름은 준톡이라고 그래요.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랑 달리 부모가 이것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설정한 사람들과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게 요즘 이상한 문자들 많이 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 키즈폰의 재미난 기능이 뭐냐면 SOS 기능. 이게 뭐냐면요, 애들이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예. 뭐 가다가 뭐 이상한 아저씨가 쫓아, 이럴 때 어떻게 해요? SOS를 해야 되는데 대놓고 이상한 아저씨가 쫓아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네.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키즈폰에 기능이 있어요. 3초 이상 버튼을 꾹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한테 바로 알람 메시지가 가고 사이렌도 울려. 그러면 이상한 아저씨가 진짜 이상한 아저씨면 도망가겠지. 그렇죠, 그렇죠. 더 열받아서 때리면 어떡해.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사이렌이 울리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볼 거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다. 주변 어르신들이 도와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제가 키즈폰을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 키즈폰 비싼데 그거 어떻게 사줘? 이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키즈폰 가격이요, 20만 원이 넘어요. 비싼 건 30만 원이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키즈폰이나 이런 걸 살 때 할인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당연히 할인이 가능하고요. 제가 실제로 찾아봤어요. KT의 라인 키즈폰 같은 경우 24개월을 약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월 12,610원만 내면 돼요.
근데 12,000원.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요즘 통신사들이 이거 많이 없애긴 하는데 키즈폰은 미래의 고객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이 서비스를 남겨놓은 것 같아요. 네. 결합 할인 있잖아. 결합 할인. 가족 결합 할인을 하잖아요. 여기서 더 할인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KT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인폭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잘만 하면 절반 가까이도 이 요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 그래도 매달 24개월 동안 월 10,000원씩 내라고 난 못해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위한 또 유용한 서비스가 있어요. 뭐냐면 어린이용 스마트 밴드가 있대요. 오호. 이건 뭐냐면 어린이의 손목에 이것도 똑같이 채우는 거예요. 근데 단지 키즈폰이랑 다른 거는 통화가 안 되죠. 통화가 안 되고 위치 확인만 할 수가 있는데 네. 어떤 제품이 있냐 보면요. 국내 스타트업이 만든 리니어블이라는 제품이 있대요. 이거는 블루투스 기반의 근거리 위치 인식 기술이 있죠. 비콘. 예. 이 비콘이 내장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리니어블 밴드를 착용한 아이가 부모로부터 20에서 30m 정도 떨어진다. 바로 부모 스마트폰에 알람이 와요. 우리 애가 좀 멀리 가고 있네.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혹시 알람 왔는데 친구랑 막 피 마시다가 대화 나누고 있고 뭐 이러면 모를 수도 있잖아. 알람이 왔는지도. 예. 좀 지나서 우리 애가 20m, 30m 훨씬 떨어져 있네? 알람 나중에 받네? 이럴 경우에는 바로 도움 요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대요. 뭐냐면 도움 요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이 주변에 이 리니어블 앱 쓰고 있는 사용자들한테 우리 애가 지금 위험에 처할지도 몰라요. 도움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알람을 받은 사람은 그 애를 발견하고 부모한테 여기 있다고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재미난 거는 이게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 10,000원도 안 할 것 같은데요? 10,000원. 싸게 사면 9,000 얼마에도 살 수가 있더라고요. 오호. 그러니까 이런 건 하나 채워줄만 하죠. 예. 비슷한 제품이 또 있어요. 뽀로로 스마트 밴드. 이건 뭐냐면 당연히 뽀로로 캐릭터가 쓰여 있겠죠. 모양을 봤더니만 키즈폰이랑 비슷해요. 키즈폰처럼 시계 모양으로 돼 있는데 네. 그 시계에 뽀로로 캐릭터가 딱 박혀져 있더라고요. 이것도 근데 당연히 통화는 안 되고요. 아까 얘기대로 위치 확인만 가능하다고 해요. 위치 확인도 아까 리니어블이랑 비슷하게 GPS나 블루투스 모드를 활용해가지고 하는데 아까 비슷해요.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부모 스마트폰으로 바로 알람을 알려주는 방식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여기 또 재미난 게 있어요. 뽀로로를 그냥 사용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뽀로로 목소리가 나와.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 애들이 막 방 안 어지러놓고 놀고 있을 때 부모가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뽀로로 목소리로 알려줄 수가 있대. 애한테. 그러면 애가 뽀로로가 정리하라고 하네. 이제 나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정리를 한다는 거야. 이렇게 바른 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이 30가지가 들어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거 활용해보면 뽀로로 좋아하는 애들은 말 잘 듣겠죠. 아, 그러니까 부모의 스마트폰의 앱에서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야, 빨리 자. 그러면 뽀로로 목소리로 이제는 자야 할 시간이야, 친구야.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허. 근데 이것도 가격이 의외로 저렴해요. 3만 원대 후반밖에 안 돼. 또 재미난 거는요. 애들이 이런 스마트 밴드나 스마트 키즈폰 차고 있다가 그거 다 던져버릴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애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애들이 마지막까지 몸에 착용하고 있을 게 뭘까? 신발이 있잖아요. 신발에 QR코드를 넣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일명 QR 슈즈라고 그러더라고요. QR코드 뭔지 아시죠? 예. 바코드보다 조금 더 네모나게 정사각형으로 생긴 거에 스마트폰 앱을 갖다 대면 그 관련된 정보가 쫙 나오잖아요. 예. 이 QR 슈즈는요. 미리 부모의 정보를 넣어 놓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 QR 슈즈를 쓰는 유아가 실종된다거나 또 유아뿐만 아니라 뭐 치매 환자라던가 지적 장애인 실종을 됐었을 때 이걸 발견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견한 분이 얘 도대체 부모가 누굴까? 보호자가 누굴까? 궁금할 경우에는 그 신발에 있는 QR코드에 딱 스마트폰을 갖다 대잖아요. 부모의 연락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혼자 여기서 놀고 있는 애가 있네요. 부모님이시죠? 빨리 와서 찾아가세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신발만 벗지 않으면 최고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것도 국내 스타트업 업체가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스타트업 업체는 슈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또
요즘에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애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너무나 익숙해서 거기서 이상한 것들 많이 보잖아요. 예. 음란물, 폭력물 이런 거에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이걸 보고 또 뛰쳐나가서 가출하고 이런 애들도 많고 하니까 음란물을 보고 뛰쳐나갈? 음란물 보고 뛰쳐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를 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포탈은요, 어린이용으로 가입할 수가 따로 있거든요. 네. 가입을 청소년용으로 하면 이거를 자동으로 걸러준대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했었을 때 뭐 좀 애들이 보면 안 되는 이런 음란물이나 이런 정보들은 싹 걸러내고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싶은 애들은 부모님의 아이디로 보통 들어가가지고 그걸 쓰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쓰고 계신 네이버나 카카오 아이디는 절대 애들한테 알려주지 않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예. 또 요즘은 또 알파고 때문에 구글 쓰는 애들이 많어. 네. 구글로 검색해요. 유튜브 같은 것도. 그런데 구글에서도 이런 음란물이나 유해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일명 세이프 서치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거는 구글에서 부적절하거나 음란한 이미지를 구글 검색 결과에서 자동으로 걸러내주는 이런 기능을 담고 있대요.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느냐? 네. 설정 페이지로 접속해야 된대요. 이 설정 페이지 주소는요, 구글 그다음에 슬러시하고 프레퍼런스라고 있죠, 영어로. 네. 그걸 치시면 바로 설정 페이지에 접속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이 나와요. 그러면 세이프 서치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녀들이 음란물이나 폭력물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각 디바이스별로 다 해줘야 된대요. 하나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쓰고 있는 PC라던가 스마트폰 각각 다 들어가서 설정을 따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또 자녀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애들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음란이나 폭력물 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 이거를 막으려면요, 플레이스토어 앱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왼쪽 상단 메뉴에 이렇게 삼성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살짝 클릭하면 환경 설정이 나오고요. 환경 설정에서 자녀 보호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자녀 보호 기능을 켜놓으면 연령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애가 12세다 하면 12세 이하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 검색했었을 때 뭐 앱이나 게임이나 영화가 이 12세 이하 등급을 받은 것만 보여준다고 해요. 아이폰에서도 설정 기능에 들어가면 비슷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이걸 몰라야 돼. 이걸 알면 지들이 설정 들어가서 다 해제할 거 아니야. 그렇죠.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방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 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방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린이들 얘기만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부모님들을 위한 IT 안전 도우미도 있다고 그래요. 예. 일명 효도 앱. 이 앱만 깔면 효도를 할 수 있는 거야. 어허. 가장 대표적인 게 앱 이름부터 아주 확 끌려요. 부모님을 부탁해. 이게 뭐냐면요, 부모님들도 요즘은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예. 이 스마트폰에 동작 감지 센서가 있잖아. 이거를 읽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지금 잘 활동하고 계신지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 부탁해 앱에서 부모님 등록을 신청하고 부모님이 이걸 바로 허용하면 이용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님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하루 이상 뭐 스마트폰에 움직임이 없다. 음. 부모님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바로 알려준다는 거죠. 오. 거기다가 통화나 문자 이력 이런 것도 공유를 할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요즘 어르신들 상대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 너무 많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을 미리 아들이나 딸이 알고 차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매일 전화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상이 바쁘다 보면 전화하는 거 깜빡깜빡하기가 십상이잖아.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효도 전화, 전화 시간 알림 이런 앱이 있대요. 이거는 당연히 제목처럼 내가 몇 시에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겠다. 알림을 설정해 놓으면 그때마다 이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되면 알람이 울리면 바로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 부모님한테는 자주 볼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볼 수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요즘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상과 추억을 공유하는 이런 서비스들도 인기를 끌고 있대요. 가장 대표적인 게 패밀리북이라고 있대요. 이거는 가족 전용 SNS라고 해요. 예. 이게 뭐냐면요, 친가나 외가, 처가, 시가 이렇게 가족 페이지를 따로 등록해서 가족들을 초대하면 거기서 이제 대화도 나누고 사진도 공유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이구, 시가를 구분을 해준다고요? 그렇지. 어허. 이건 안 알려나? 이건 안 쓸 것 같은데. 예. 재미난 거는 가족 달력이 있대요. 왜냐하면 생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기념일들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한테 다 한꺼번에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편리하고, 또 특히나 가족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맨날 볼 때마다 저분이 우리 이모분지 고모분지 헷갈린다, 이런 분들은 이걸 미리 해놓으면 사진을 볼 수가 있으니까 딱 사진을 매치해보고 고모부가 맞구나, 딱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대요. 아, 밴드와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렇죠. 손주 바보라는 앱을 이용하면 좀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부모님의 스마트폰 잠금 화면 있죠. 예. 여기에 사진을 자식들이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들, 딸 사진은 잘 안 보내겠죠. 손자, 손녀 사진 보낼 거 아니에요. 예. 손자, 손녀 사진을 자신이 찍은 다음에 바로 거기서 등록을 하면 부모님한테 가지 않더라도 부모님 스마트폰 등록 화면에 손자 사진이 딱 뜨는 거야. 엄청 좋아하시겠죠. 또 부모님이 병으로 고생하신다, 이런 분들을 위한 앱도 있어요. 부모님 건강 기록부. 이거는요, 부모님이 앓고 계신 질환 같은 거를 미리 등록하고, 병이 좀 심하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병원도 매달 가야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예. 병원 언제 가야 되는지 방문일 같은 것도 미리 지정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드시는 약, 복용 횟수 이런 것도 미리 체크할 수가 있고, 또 질병에 대한 상식 같은 것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앱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참 유용한 것 같아요. 예. 또 눈이 나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돋보기 기능을 갖춘 할매 앱이란 게, 이름이 할매 앱이에요. 할매. 그리고 스마트폰 쓰시는 어르신들 보면 누르는 게 너무 작아가지고 힘들어하신다, 예. 이런 분들한테 효도 다이얼 같은 앱을 설치해드리면 좀 편하대요. 뭐냐면 효도 다이얼은 진짜 다이얼이 엄청 커. 화면 꽉 채울 정도로. 예, 그래서 누르기가 되게 편하다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그러니까 요즘같이 주머니 사정이 험악해지는 이런 시대에는 이런 스마트하게 좀 감동을 전달해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물론 이제 좋은 방법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현찰? 나를 보내는 거죠. 나를. 나를 보내는 거. 나를 부모님께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안녕하세요, 신동엽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호텔 자주 이용하세요? 사실 수영장이 있는 특급 호텔에서의 휴식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 솔직히 좀 비싸잖아요. 그리고 어딜 가야 할지 잘 모르겠고, 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바로 호텔 예약 앱 호텔타임입니다. 호텔타임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 전국의 모든 특급 호텔들을 날마다 7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약은 물론 사용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호텔타임에서 딱 4번의 터치로 특급 호텔을 여러분이 직접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호텔 예약 앱 호텔타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호텔타임 앱 다운 뒤 경제브리핑 코드 ECON55를 입력하시면 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페이스북 지인들을 통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전달받았어요. 일단 초반이 요거트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요거트는 알겠는데 초반이는 모르겠어요. 그릭 요거트, 이건 들어봤죠. 그거는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만드는 회사가 초반이 요거트예요. 근데 이 회사가 최근 미국에서 난리가 났대요. 요거트를 잘 만들어서, 당연히 잘 만들어서도 난리가 났지만, 이 회사 회장이요, 같이 일하는 직원이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2,000명에게 회사 지분을 10%를 그냥 나눠줘 버렸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회사 지분 10% 얼마 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초반이 요거트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릭 요거트가 전 세계에서 엄청 팔리잖아. 예. 지금 회사 가치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3조 4천억 원. 3조 4천억 원에 10%를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죠. 직원 1인당 평균 1억 7천만 원이래요. 예. 2,000명이 각각 1억 7천만 원씩 받는 거야. 좋겠다. 당연히 이건 평균이고 근무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는데,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은 있잖아요. 얼마를 받느냐? 11억 3천만 원.
얼마나 근무해야지 이 정도 받을까요? 한 11년 하지 않았을까? 그럴까? 아무튼 이 회사 다니는 2,000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된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이런 대단한 결정을 한 회장 누굴까? 이름은요. 이름이 좀 독특하시네요. 함디 울루카야. 어느 나라 분이실까? 미국 분이긴 하신데 어디 이민자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아무튼 울루카야 회장은요. 이 직원들한테 지분 나눠주겠다고 이 뉴욕 공장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일한 2,000명의 직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직원 스스로 각자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하고 싶어서 지분을 나눠줬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발표만 한 게 아니야. 직원들을 직접 다 불렀어. 그래서 회사 주식이 담긴 봉투를 직원들한테 직접 나눠줬대요. 이게 난 더 감동적이야. 각자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됐다. 나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에요? 회사 지분을 받아서 더 큰 일을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선 그냥 보통 요즘은 싸주잖아. 인터넷으로. 네. 인터넷 뱅킹을 하고 HTS로 싸주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예전에 월급 봉투 나눠주는 그런 기분을 직원들이 맛보게 하기 위해서 봉투에다 주식을 담아가지고 딱 나눠줬대. 예. 멋지지 않아요? 이 얘기가 전해지니까 뉴욕타임즈에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첨단 기술 기업의 경우 초창기 멤버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고 있지만 이미 성장한 식품업체가 전 직원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이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렸었죠. 지난해 미국에서 전자결제업체 그래피티 페이먼츠가 직원들한테 최소 연봉 7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 원 이상 책정한 거. 이거랑 비슷한 조치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좀 궁금하시잖아. 이 울라카야 도대체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회사가 컸다. 이것만으로 과연 주식을 나눠줬을까? 제가 봤더니만요. 이 울라카야는 독특한 경영 철학이 있는데 이 경영 철학이 바로 어머님의 교육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예. 어머님의 영향이 엄청 컸다는 거예요. 이 울라카야 회장이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주변 사람들을 돕는 것을 엄청 많이 예. 그리고 이 돕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고 자랐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도 그에게 이런 행동이 스며들게 된 거고 이런 경영 철학까지 나오게 된 거고 실제로 이 초바니 요거트가 처음 제조 공장을 만들었었을 때요. 난민 600명을 고용했었대요. 이때도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임금 있죠. 예. 미국도 요즘 최저임금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최저임금도 항상 타사보다 무조건 높게 그리고 수익이 생기면 당연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왔고 근데 이번에는 직원들한테 환원하고 대단하지 않아요? 이 주식이 진짜 주식이죠? 부루마블의 그 가짜 돈 아니니까 진짜 돈이라니까. 먹는 주식 그거 아니죠?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나눠주셨다고 하는데 참 이거 보면서 좀 비교되는 사례가 많잖아요. 요즘 조선업계 어렵다고 하는데 조선업계 구조조정하기 전에 자기 주식들 직원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다 팔아버린 그런 분도 계시죠? 우리나라에는. 가격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말이야. 경비원을 때리고. 맞아요. 이런 분들이랑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소식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 그런 재벌가 2, 3세, 4세들이 많이 들으시고 좀 깨우쳐서 이런 울라카야 같은 멋진 경영차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저희 방송 듣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 우리나라 대기업 사주들은 이분처럼 할 수도 없고 다만 짓밟지나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거면 될 것 같아. 그것만으로도 솔직히 만족하죠. 아무튼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비록 오늘은 70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1이 되고 2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크게 발전하면 저희도 주식을 직원들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둘밖에 없네요. 어떻게 하죠? 우린 주식이 없는데? 주식이 없나요? 그러면 우리 주식으로 그냥 밥이나 먹어야 돼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